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참 솔직히요, 대통령과 당선인이 이렇게 심하게 다툰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아예요, 물밑 협상 과정까지 서로가 다 공개를 하면서 상대를 비판하는 국면입니다. 네, 우선 대통령과 당선인이 대선 후에 이제 열흘이 지나도록 이렇게 만나지 않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격앙된 상태에서 공개 설전을 벌인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오늘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앞 기자실을 찾아서 이게 어떻게 선이냐 이렇게 즉각 반발을 했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바로 맞불 브리핑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다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말들이 서로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오늘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한 건 당선인 측에 선물을 준 거라고 하고요. 당선인 측은 발표 10분 전에 통보해놓고 무슨 소리냐.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래서 우선 양측이 공개한 협상 상황을 좀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하는 총재 후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건 맞지만 오늘 인사 발표를 두고 시점이나 내용을 심도 깊게 조율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한국은행 총재 인사를 발표 직전에 당선인 측이 알렸고요. 하는 총재 후임에 대한 대화는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한 대립으로 양측 협의가 틀어지기 전에 협의 초기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단독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한국은행 총재를 두고 청와대와 당선인 측에서 이제 이창용 국장으로 거의 이제 합의를 봤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당선인 측이 동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설명은 동의를 했다라는 거고요. 당선인 측에서는 논의는 했지만 동의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진실 공방 내용은 조금 뒤에 자세히 풀어드리고요. 논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 측의 회동 실무협의 절차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실무협의를 2차례 갖고 지난 16일에 오찬 회동이 성사됐었죠. 그러나 한국은행 총재, 감사위원, 선관위원 등 인사문제 이견으로 당일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제 실무협의가 재개가 됐는데 청와대 용산 이전이라는 변수가 또 생겼습니다. 지난 20일에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시대를 선언하고 다음 날 바로 청와대가 무리한 계획이라고 사실상 공개 반대를 하면서 회동 실무 협의도 중단이 됐는데요. 그런 상황에 오늘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두고 이제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서로 의견이 다른 겁니까? 네, 우선 청와대 측에서는 하는 총재 인선에 당선인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회동 협상이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선의를 담은 선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추천하고 이런 협의하는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하는데요. 회동이 성사되지 못한 주요 이유인 감사위원 인선을 강행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윤 당선인 뜻대로 해줬으니 감사위원 한 명은 문 대통령이 하겠다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란 설명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폭로도 나왔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행 총재 후임으로 이창용 국장과 또 다른 인사 총 2명에 대해서 물었더니 당선인 측이 이 국장을 지목했다는 겁니다. 또 당선인 측에서 이창용 국장의 의사도 확인했다고 들었다. 그러면서 협의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채널A 등 하는 총재 인선 보도를 본 뒤에 청와대 측에서 이창용 씨 어떠냐 이렇게 묻길래 자신은 좋은 분이다 이렇게 말한 게 전부라면서 황당해했습니다. 참 전혀 다른데요. 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시청자분도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인사 문제인지 감정 싸움인지 모르겠다고요. 인사 문제도 문제가 있겠지만 본질에는 대통령과 당선인 간에 약간의 감정 싸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신구 권력이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야 원만한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데요. 우선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가 된 이년부터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정권의 적폐 수사에 대해 언급한 걸 두고 문 대통령이 사과하라 이렇게 대립했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가장 큰 이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자존심 싸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바로 인사권입니다. 지금 갈등의 핵심은 감사위원 인사 문제고요.
2명 공석이 있는데 청와대는 1명씩 추천해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당선인 측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원장도 아닌 이 감사위원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네,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좀 답이 있는데요. 네. 감사위원회는 어떤 감사를 할 건지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감사위원은 총 7명이고요. 임기는 4년인데 현재 감사위원 2명이 공석입니다. 남은 감사위원 중 3명이 여권 성향으로 분류돼서 만약에 공석인 2명 중 1명만 현재 여권 인사를 아치게 되면 7명 중 과반이 넘는 4명이 여권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새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거겠죠. 참, 시청자분이 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자, 끝까지 왜 이러는지, 이러다 만날 수는 있을 건지, 이러다 진짜 취임식 때 처음 만나는 뭐 초유의 사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현재 상황만 보면 회동이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양측이 협상 과정을 다 오픈하면서 감정 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도 인사권이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각각의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당선인 측에서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를 많이 떠올리는 분위기입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기록물 이관 문제부터 인사 문제 등 당시에 비협조적이었던 기억이 있다면서 당시 인수위에 있었던 인사들은 회동도 권력 이양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